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날이 굉장히 포근한 날씨입니다. 완전 봄날 같이 왔습니다. 완전 봄날입니다. 지금 햇빛이 지금 강렬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신 버들피리님, 향기님, 레드비님, 정호채님, 권순덕님, 김철규님, 행복이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소중하고 의미있는 댓글 영상 제작에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훌륭하고 의미있는 소중한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오늘의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큰 행사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군 통합사관생도 인간 상군 통합입니다. 육사, 회사, 공사 통합사관생도 인간 졸업식에 참석하셨어요. 거기서 대통령께서 어떤 신임 소유로 인간되는 신임 장교들한테 훈시를 하시는데 훈시 내용을 중심적으로 좀 분석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좀 분석해서 말씀 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이 행사만 하신 게 아니고 또 오후에 이 행사도 하시고 이 행사 마치고 또 카이스트 졸업생들 졸업식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어저께 두 개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젊은 역량들이 젊은 어떤 새로운 어떤 직업 최전선에 뛰어드는 군인들 그리고 또 과학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졸업식에 참석하셨어요. 굉장한 환호를 받았죠. 두 군데 다 열렬한 어떤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간단한 정치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것도 속보를 뜨던데 오늘 청와대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처분했습니다. 직권면직. 쉽게 말하면 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거죠. 해임시킨 거죠. 무슨 사고가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중대 청와대 대변인 말로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 법령을 위반했다. 그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시켰다. 대통령이 시킨 거죠. 이명 대통령께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니까 뭐 때문에 사고 중대법령 위반 내용은 청와대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던데 언론에서 YTN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 걸 봤는데 중대법령 위반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보니까 어젯밤 한 11시경에 경기도 분당에서 이 김인호 산림청장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갖고 사고를 낸 모양입니다. 차를 들이받은 모양이에요. 밤 11시경에 사거리인가 교차로에서 술이 취해갖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를 들이박았는데 그래도 인명사고는 없었대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데 차를 좀 들이박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경찰이 출동했겠죠. 그래갖고 혈중 알코올 정도를 재보니까 면허정지 수준이다. 면허정지가 될 정도의 어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냈다. 이것 때문에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앞으로 이런 중대 위반 사건이 생기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또 경고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인데 작년 8월 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만에 물러나는 거죠. 사고를 쳤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는 직권면직 처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참 처리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 안 일어나야 되는데, 특히 산림청장이 차관급 아니에요, 차관급.
차관급 공무원 같은데 고의적이죠.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직권 바로 즉시 어젯밤에 11시에 사고 친 거를 오늘 바로 직권 면책 처분했습니다. 잘란 거죠. 이분도 보니까 뭐 교수 출신 교수. 교수 출신들이 참, 전 솔직히 교수 출신들이 이 공직에 나오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교수 출신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했던 임명된 사람인데, 환경 조경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어쨌든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소식이 있냐면은 이 사람들도 인사에 가는 겁니다. 이것도 인사에 관한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과거 윤석열의 임명한 인간이야. 윤 정권 때 윤석열의 임명한 인간인데 김영석이라고 독립기념관장 이 참 문제인물 아닙니까? 이 드디어 잘렸습니다. 친일 4대 매국노 완전한 친일 4대 매국노 김영석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참 되었는지 참.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게 개판이라는 개판. 아무리 썩고 병든 정권이지만은 이런 친일 4대 매국노를 더구나 그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발언을 한 거 보면 과거에 그때 완전 친일 4대 매국노야. 이런 인간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 임명합니까? 말이 많았죠. 그래 결국 잘렸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국가 본부에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많았잖아요. 잘라내놨고 문재인 이런 인간 어떻게 독립기념관 있냐고 막 정권 맡기고 나서는 빗발치죠. 잘라라고 햄식이라고. 그래고 국가 본부에서 나서갖고 어떤 비사실을 조사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비사실을 조사했는데 본부에서 감사를 해놓은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비건이 김영석이 했던 비조사를 해보니까 14건이 나왔어. 14건. 그래갖고 어떤 독립기념관 이사에 이걸 알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사에서 이건 이제 비사건을 14건을 심의해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래갖고 어떤 해임을 건의한 모양이더라고. 독립기념관 이사에서 이제 개최해갖고 그 14건의 비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임 건의를 해놓은 모양이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잘린 거죠. 참 다행입니다. 다행. 이런 인간은 어떻게 잘린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이거 바로 이거 정권 교체됐을 때 바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때는 안 되는 거죠. 인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인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권 바뀌어도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그래도 본부에서 나서갖고 비리를 조사해갖고 합법적으로 잘린 겁니다. 진짜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독립기념관장을 모셔야죠. 어떻게 이런 인간이 독립기념관장이 됩니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잘렸다는 게. 그러고 또 어떤 뉴스냐면은 김진애 아시죠? 전 국회의원 민주당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또 한자리 했죠. 국가 이분이 건축 전공이에요. 도시 건축 전문이고 전문가고 서울대 건축공학과가 나설 겁니다. 그래갖고 어떤 도시 건축의 어떤 전문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국가건축위원회인가?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인가 그걸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한 번씩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죠. 이분이 유튜브도 하시고 바른 소리 많이 하죠. 그러면 특히 친문 적폐들 그리고 조국이라든지 정청래에 대해서 진짜 정확한 비판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분명히 하시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의 시간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어떻게 합당 문제를 꺼내갖고 개판 치느냐. 정권 초에 신랄하게 비판했죠. 정청래에 대해서도 조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친문 적폐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죠. 이 사람을. 김진애라는 분을.
이분이 그 게시문을 잠시 올렸던데, 제가 잠시 살펴봤어요. 보니까 그래서 참 좋은 소리,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요즘에 그 회자되고 있는 그 유이재명 현상, 그 유이재명 지지 세력에 대해서 간단히 자기 견해를 밝혔더라고. 이건 자기 견해를 밝히셨는데, 이거 참 좋은 거다. 유이재명이라는 게 그 생겼다는 현상은 우리한테 좋은 거야. 민주주의한테 좋은 거, 민주주의한테 좋은 거다. 왜? 우리 지지층이 확대되는 거니까.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왜 그런데 이거 비난하느냐. 친문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 저도 그때 얼마 전에 어저께 저번 영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유이재명 이거는 진짜 좋은 거다. 우리의 그 민주당의 지지층,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들어온 새로운 지지 세력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지지층이 더 커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젊은 세대, 2030 젊은 세대가 새로 유입되고 들어오고 이재명의 어떤 정책에 반영하고 탈이념, 중도, 실용, 합리 이런 어떤 현감을 보고 이재명을 등을 놀린 과거에 민주당 정권에 문재인 정권 때는 20대, 30대가 등을 놀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거 보고 새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층에서도 그러니까 60대 이상, 70대 이런 문종에서도 어떤 보수 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재명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보고 고령층에서도 지금 새로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좋은 현상이죠.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진영의 그 지지층이. 이걸 그 친문 적폐 인간 쪽에서는 인간들은 지금 막 까잖아, 이거 돼서. 뭐 어떤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뭡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권론돌이죠, 권론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친문 세력들의 어떤 입지가 작아지니까 새로운 지지층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김진애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재명 이래요. 이 지층을 최초로 하는 게 어디냐면 이재명이라는 용어를 쓴 게 어디냐면 한겨레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이걸 최초로 이런 말을 만들어내갖고 이재명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낸 건데, 근데 저도 보니까 유는 영어잖아요, 솔직히 영어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이 있잖아요. 신이재명 현상, 신이재명 지지 세력 이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 대신에 왜 그러냐면은 유가 어떤 의미가 나쁜 의미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유라이트 이래갖고 유라이트를 그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이 또 있더라고. 유라이트라면 어떤 이재명이라니까 무슨 마치 뉴라이트하고 비슷한 어떤 연관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공격하더라고. 보니까 뉴라이트 세력에서 옹기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까더라고, 친문 쪽에서. 그러니까 외려 쓸 필요 없잖아요. 우리말 있으니까 신이재명 지지 세력, 신이재명 현상 이런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유자 쓰지 말고 신자로 대체로 해갖고 신이재명 지지 세력, 신이재명 현상 이러면 더 빨리 이해가 되고 좋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론에 대해서 또 일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4대 외국 언론에 대해서 레가시 언론들, 특히 조중동 이런 언론이겠죠. 뭐 때문에 일관을 비판하시느냐면은 이번에 윤석열이가 내란에 일심성과 나왔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이 다 있잖아요. 신문도 우리나라 주요 조선, 중앙, 동아 이런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특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미국 정부한테 질문을 했던 모양이더라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윤석열이 1심 내란 선고가 1심 무기징역이 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미국 관리한테 질문을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정 간섭이 되니까 우리는 어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이 사태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입장은 뭐 존중한다. 어떤 한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재판이라든지 그런 어떤 제도를 존중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거 갖고 이제 대통령께서 비판을 하시더라고. 왜 이런 윤석열 1심 선고 나온 걸 왜 미국에 묻느냐 이거죠. 우리나라 기자들이 미국에 왜 질문하느냐. 이거 어찌 보면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언론이. 응? 왜 미국이 우리 국내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사법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를 왜 미국의 의사를 물어보느냐 이겁니다. 그만 정당 말씀이죠. 이것들이 조중동 이런 레가시 언론들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 자꾸 트럼프 정권이니까 트럼프가 사실상 보수 정권이잖아. 극우 정권이고 극우에 가까운 그런 정권이고 그러고 윤석열이 우리나라의 국힘이나 이런 극우 보수 쪽이 또 일맥상통한 면이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어떤 정치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트럼프가 자꾸 어떤 뭡니까 윤석열 측의 어떤 좋은 말을 도움되는 말을 어떤 하게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중간에서 장난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미국 정부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비난하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호의적인 어떤 의견을 할 수 있는 그 있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걸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그래서 대통령께서 비난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거를 우리 국내 문제인데 왜 그걸 미국에 묻느냐, 미국 정부에 묻느냐. 그러면은 미국에만 묻지 말고 일본에도 물어보고 중국에도 물어보지 왜 미국에만 물어보느냐.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국내 문제를 왜 미국 정부 관리한테 물어봅니까, 이거를? 미친놈들이죠. 이게 4대 매국적인 미국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에. 이 인간들이, 우리나라 썩은 언론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판하신 겁니다. 나쁜 놈들. 썩어 빠진 언론들이죠, 우리나라. 그러고 또 어떤 뉴스에 썼냐면은,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무죄 확정, 2심에서 무죄 확정되었잖아요. 얼마 전에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2심에서.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검찰에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만약 상고를 하면 3심까지 가야 되는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잘 된 겁니다. 완전히 3심까지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검찰이 포기를 했으니까 상고를. 대법원까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참 잘 됐습니다. 깨끗하게 처리된 거. 완전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전북에서 그 타운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을 돌아가면서 타운홀 미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27일입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전북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좀 중요한 뉴스인데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간세에 대해서 무효 처분을 내렸어요.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엿댄 거죠. 트럼프의 어떤 권위가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관세가 무효다.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트럼프의 그 관세 압박에 못 이겨갖고 미국에 대미 투자를 뭐 3천억 달러인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걸 조정하면 됩니다. 급하게 뭐 약속했다고 서둘 필요 없다니까. 대미 투자 뭐 3천억 달러. 미국의 상황이 요동치고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지금 이게 관세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관세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가지고 트럼프라는 인간이 과연 임기를 채우겠어요? 임기를 채우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대미 투자 뭐 3조 달러 약속했다 이래갖고 급하게 서둘 필요 없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유 있게 상황을 봐가면서 하면 됩니다. 아이고 애들이 막 애들하고 어린 애들이 와서 좀 시끄럽네요. 좀 양해 바랍니다. 어린 애들이 막 뛰다니고 하니까 좀 시끄럽네요.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어저께죠. 그러니까 2026년 2월 20일 어저께입니다. 충남 계룡대 상군 본부가 거의 다 있잖아요. 충남 계룡대에서 육해 공군 사관학교 통합 인간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위로 새로 신임으로 인간되는 장교 558명입니다. 신임 소위가 인간되는 신임 소위가 사관생도 졸업했죠. 이제 졸업하고 바로 소위로 인간되는 거 아닙니까? 총 506회군 상군입니다. 상군 통합이에요. 통합 육사, 공사, 해사 총 558명이더라고. 새로운 이제 소위로 인간된 거 신임 소위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군시를 하셨어요. 축가도 하고 상도 또 수여하고 그리고 어떤 군시를 하시는데 그 군시의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내용을 설파하시는가, 어떤 걸 강조하시는가, 우리 군에 대해서, 우리 국군에 대해서 중요한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오늘 특히 이 내용을 하냐면은 결국 윤석열의 그 12.3 내란이 군을 동원했잖아요. 불법적으로. 국민의 군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해갖고 국민을 군대를 동원해갖고 국민의 총판을 겨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군을 끌어들여갖고 군의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 자체에서도 지금 심각한 타격을 본 거죠. 윤석열 때문에. 그러니까 군 전체가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임 대통령이 되면으로써 또 그걸 안정화시키고 그러고 과거에 그 어떤 내란의 동조 가담한 고위 장성들은 조사해갖고 처벌해야 되고 지금 그런 걸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중차대한 이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신임 소위들이 인간되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의 어떤 국방을 책임질 그런 장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고위 뭐 장군이 되고 대령이 되고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되고 참모총장이 되고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임 소위들한테 어떤 일종의 정신교육이죠. 대통령이 군신하는 거는 사실상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총사령관이죠. 따져보면 국군 통수권자가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총사령관이 총사령관 최고의 지휘관이죠. 우리 국군의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새로 신임 소위들한테 그 젊은 최전선에 이제 뛰어드는 신임 소위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킨 겁니다. 군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주제로 삼은 겁니다. 진짜 중요하다 이거는. 이게 이제 보니까 이 행사가 2017년 이후에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군인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9년 만에 이게 통합해서 하는 인간식이다. 이심 시점이면 아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하고 그 뒤로 안 했는 모양이더라고. 따로따로 했는 모양이죠. 9년 만에 이제 상군 통합이 이제 이루어졌고 통합 인간식이 되었고 그 이제 통합 인간식 하는 이유는 크게 뭐 때문에 하냐면 어떤 상군 통합 작전의 어떤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앞으로 현대전에서는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상군이 육군, 공군, 해군이 통합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통합 인간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 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앞으로 필수적이다, 현대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식도 같이 통합해서 했고, 그러고 앞으로 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이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어떤 그 목표가 국방 어떤 개혁의 일환으로 상문 3사관학교, 육회, 육사, 공사, 회사 이걸 이제 합친다. 하나의 어떤 통합 사관학교를 만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국민주권정부에서. 지금은 따로따로 세 개가 딱 분리되어 있잖아요. 사관학교가.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같이 한 개로 합치는 거죠. 통합. 장교를 길러내는 어떤 사관학교가 하나로 된다는 거죠. 통합 사관학교가 생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통합 인간식을 한 이유가. 국방 계획의 일환이죠, 이것도.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훈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뭘 강조하시는가. 가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훈시 내용의 가장 중요한 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주국방, 하나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이 두 개를 제대로 강조하셨어요. 그런 어떤 이 자주국방과 국민의 군대를, 이 두 가지 이념을, 두 축을 그 신임 장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먼저 국민의 군대를 강조하시죠. 국민의 군대.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향한 절대적이고 무한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국군의 사명이요 존재 이유다. 국군의 존재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 충성하고 국민에 충성하고 국민에 무한 충성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 국군의 존재 이유요 사명이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윤석열의 그 12.3 내란을 철저히 반성해야 되고, 군이 가담했다는 것을 거기에 철저히 반성하고 거듭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그 국민의 군대가 강조됐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계엄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 청산작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가담한 장군들, 고위직에 있는 장성들을 지금 면직시키고 징계 처분하고 계속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우리 국군이. 그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자주국방. 그 자주국방의 그 일환으로 전작권, 전지작전권을 반드시 해보게 된다.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지금은 없잖아요. 전작권이 평시작전권은 있는데, 우리나라 평시작전권은 확보를 했지만은 전시작전권, 전쟁이 일어날 때의 어떤 작전권이 없습니다. 미군이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걸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자주국가로의 어떤, 쪽팔리는 일이죠. 하나의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은, 군정권이 있어요, 군정권, 작전권.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쟁이 나면 우리가 작전권이 없어. 우리나라 작전이 없다고, 전쟁이 터질 때는. 미군의 지휘를 봐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전작권이 없으면 이건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분단됐기 때문에 특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만큼 또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도 확보됐고 세계 5위의 군사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미군 사령관이 이걸 행사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해보셔야 되죠. 우리가 갖고 와야 되죠. 그걸 어저께도 강조하시더라고. 반드시 빨리 우리가 전작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이건 자주국방이다. 그러니까 어떤 낡은 남한테 의존하는 국방, 미국에 의존하는 그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작권도 소속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국방을 다른 나라에 맡기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정치작전권을 회복하면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 한미연합 방위 태세도 한국 군대가 주도해야 된다.
물론 미국의 동맹도 유지하지만은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같이 유지하지만은 미국하고 그러나 주도권은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전략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당연한 말씀이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뭐 대한민국 해봤자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이 국가의 기본이잖아요. 작전권이 갖고 있다는 거는 작전권이 없다는 건 얼마나 솔직입니까? 어찌 보면은 치욕이도 치욕. 반드시 이걸 우리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당당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그만한 우리나라에 역량이 있어요. 이제는 군사 강국 5대 군사 강국인데 왜 작전권을 미국이 행사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강조하시는 게 뭐냐?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전, 현대전은 첨단 과학기술이 좌우한다. 과학기술이 좌우한다. 미래전에서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뭐 대가리 숫자, 병력 숫자가 많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AI, 무기도 모든 게 AI에 기반해서 또 무기도 발전돼야 되는 거고, 유무인, 독화 전투 체계, 그것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뭐, 드론,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마트 강국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숫자에 의존하는 거는 이미 옛날 이야기다, 일단은. 병력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건 옛날 이야기고, 구시대 사고고, 이제는 질적인 기술군, 과학군을 편성해야 된다. 그냥 양보다 질이다 이거죠. 그냥 이 어떤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지원하겠다. 그걸 또 천명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저께 그 어떤 대통령께서 어떤 훈시, 우리 상군 통합 인간 훈시의 그 의미와 의의를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통령께서는 어떤 그 훈시 중에서 훈시 내용에서 군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었어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군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아마 그럴 겁니다. 안규백 장관이죠. 안규백 장관이 최초일 겁니다. 최초로 군 출신이 아닌, 장성 출신이 아닌, 이때까지는 처음 장성 출신이 됐죠, 장성. 장성의 뭐 대장, 대장 출신이라든지, 육군 참모 총장 출신이라든지, 뭐 해군 참모 총장이라든지, 뭐 그런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다 맡았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안규백 국방장관은 민간인 출신, 민간인. 이분이 병력이 그때 뭐 옛날에 방위병 출신이에요. 그때 말이 좀 있었지. 방위병 출신이 뭐 국방장관이 될 수 있냐고 말했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방위 출신은 군인 아닙니까? 방위도 군 병력을 대신한 겁니다. 그 옛날엔 지금은 방위병이 저도 바뀌었죠, 그게. 옛날에는 우리 때도 방위가 있었어요. 오래됐죠, 방위가. 뭐, 똑같이 훈련하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뭐 출퇴근하고 그게 좀 차이지. 전역으로 가는 거하고 방위병 차이는 있죠. 있는데, 뭐 어떤 복무 기간도 짧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군인입니다, 군인. 병력 업무를 다 한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격 요건이 있죠. 상황, 뭐 가정적인 관계라든지 어떤 실적인 조건이 여러 가지 이제 관계에 따라서 그 방위로 빠지는데 어쨌든 병력의 업무를 필요한 겁니다. 안규백 국방장관도 방위 출신이라도 그걸 방위 출신하고 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장성 출신이 아닌 일반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이 된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최초의 민간인 출신이 됐다는 게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황무 장관. 그것도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국방 전문가잖아요. 그 국회에서 계속 그 국방위원회에서, 계속 어떤, 상임위원회 국방부에서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국방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시킨 거죠, 대통령께서. 국방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죠. 의원 생활을 국회의원 생활을 국방위에서 했기 때문에 국방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어저께도 계속 이걸 강조하셨어요. 국무위만을 섬겨야 된다. 군대는
국민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현재가 이 국민주권 정부 아닙니까? 국민주권 정부의 군대는 더 그렇다. 국민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고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의 어떤 자존감, 자부감 가져도 된다. 우리는 군사강국이다. 군사대국이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작권, 외세에 의존할 필요 없다. 외세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된다.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된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상구 통합 인간세의 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의 사관학교로 만든다. 통합한다. 한 개로. 이게 국방계획 신호탄이다. 서로 이제 의존하는 거죠. 통합하는 거죠. 상군이 같이 하면서 서로와 통합했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앞으로는. 따로따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통합해서 모든 작전이 수행되기 때문에 현대전은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한다는 거죠.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죠. 그래야 만일에 전시라든지 어떤 작전 수행해서 엄청난 통합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면은 인용한 거죠.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은 그 안중근 의사, 우리의 그 영웅, 독립 영웅, 일본에 맞선 독립 영웅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정신으로 복무해 달라, 임무해 달라, 우리나라 국군한테 그런 당부를 하셨다고.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 뭡니까? 안 의사께서 이걸 마지막에 순국 하시기 전에 이걸 글로 남긴 겁니다. 붓글씨로 남긴 게 있어요. 이게 안 의사께서 1910년 3월 리순 감옥에서 순국 직전에 글로서 남긴 유언입니다. 이게 붓글씨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걸 그 일본군 헌병 어떤 재판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경호를 맡은 일본군 헌병한테 준 겁니다. 이게 그게 아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안에서 유언이죠. 마지막 유언이죠. 이게 위국 헌신 군인 본부.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위국 헌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다. 대통령께서 이 말씀 인용하셨어요. 금지 중에서. 과연 이 아는 사이 어떤 말대로 해달라. 그런 신념으로, 그런 이념으로 복무해달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런 말씀을 또 인용하셨어요. 아는 사이 말씀을.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군인들도 물론 당연히 군인들은 이런 정신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지만은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대통령은 군인은 아니죠. 군인은 아니지만은 대통령 역시도 위국 헌신으로 위국 헌신 몸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과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본인도 위국 헌신의 마음으로 지금 국정에 임하고 안 했을까. 분명히 이런 결심으로, 이런 의지로, 이런 이념으로, 아는 사이 이런 정신으로, 위국 헌신의 정신으로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나라 국군들한테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자신도 이런 위국 헌신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숨 바치셨죠. 대통령께서 그때 옛날에 선거 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어떤 테러 위협에서 천재 진짜 하늘이 주신 어떤 보살핌으로 살아났잖아요. 조금만 그 0. 몇 미리만 그 칼이 찔렀으면은 완전히 그거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그 김진성 테러범 가덕도 그 테러 사건 말입니다.
하늘에서 도와준 거죠. 하늘에서 이재명을 지켜준 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그래서 그 사고 나와서 테러 사건 뒤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다시 사는 마음으로, 죽을 뻔 했던데 다시 사는 마음으로 하겠다, 정치한다.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숨 바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국군 앞에서 어떤 국군들 어저께 새로 인간하는 그 소위 그 장교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그 아는 사이 오늘 받아라는 의미로서 이런 말을 인용했지만은 대통령 자신도 이런 위국 헌신, 목숨을 바치는,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대통령직에. 저는 어저께 그 어떤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 젊은 장교들이 참 대통령에 대한 그 자세 진짜 환호하고 그러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환호하고 박수 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새로 인간하는 그 소위들이, 신임 소위들이 대통령이 이제 참석하셔서 그걸 보고 참 대통령도 막 일일이 압수도 해주고 장교들 등 뜯어주고 소위들, 인간 소위들한테 참 격이 없이 대하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인간식의 그 임하는 그 젊은 소위들이, 장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대통령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그래서 충성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꼭 그냥 격려를 할 때 대통령 앞에서 격려를 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격려를 올리더라고. 대통령 앞에서. 그래서 대통령 또 흐뭇하게 또 웃으시고 미소를 짓고 박수 치주고 손 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어제 김영희 여사도 같이 참석하셨어요. 두 분, 네 분께서 같이 참석하셨고, 물론 아마 끝나고 상군 통합 인간식 끝나고 아마 카이스트 졸업식 갔는 것 같아요. 거의 카이스트 와서 그 졸업생들 간다 해도 대인기였지, 대인기. 그때 누가 비교되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 때 몇 년 전에 그 카이스트 졸업식 가갖고 입틀막 사건이 있었잖아요. 입틀막. 예? 입틀막 사건이 나오고 막 그 카이스트 대학생이 항의하니까 그때 그 윤석열이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잖아요. 대폭 삭감. 그러니까 카이스트 그 대학생들이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과학 부문에 어떤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니까 얼마나 불만이, 윤석열한테 불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잖아요. 그 졸업식장에서 한 그 졸업생이 일 나갔고, 그러니까 옆에 경호원들이 막 강제로 입틀막 하고 막 강제로 막 다 근용들이 며칠 붙어갖고 막 강제로 막 끌어냈잖아요. 그 졸업식장에서. 그러니까 입틀막. 정반대. 어저께는 뭐니까 막 대환호, 완전 환영, 축제예요, 축제. 대통령께 일일이 악수해주고, 학생들이 또 셀카 찍겠다고 난리고, 셀카 또 찍어주고, 대통령도. 학생들 서로 셀카 찍으려고 난리를 이기고, 또, 웃기는 건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또 셀카도 찍어주더라고. 완전 일일 사진사가 되어갖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진 찍어주고, 졸업생들하고 대통령의 셀카를. 그런 인기를 받고, 참 진짜 비교되더라고요. 비교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윤석열하고. 어쨌든 참 어저께 그 대통령이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였던 훈시 내용이 참 좋았다. 진짜 그 젊은 장교들도 엄청난 감동과 감화를 받았을 겁니다. 일생에 소위로 첫 인간하는 졸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훈시가 내리석에 영원히 박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새로 임명된 인간하는 소위된 장교들한테 축하 인사 보내고 축하하고, 그러고 카이스트 졸업생들도 축하 인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젊은 피 아닙니까? 다 훌륭한 간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버팀목이 되고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막 두서없이 말씀 올렸습니다. 이제 해가 넘어갔네요. 해가 이제 산 넘어왔습니다.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막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나는 포근한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위가 다시 꽃샘추위가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